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미용학 3강으로 찾아온 도와줘요 영돈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부 관리를 어떠한 순서대로 할 건지, 각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관리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피부 미용사가 5가지의 수기 동작으로 하는 마사지의 일종인 매뉴얼 테크닉을 시작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사지 왜 받으세요? 저희가 동남아나 태국 같은 데 가면 마사지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는 심신의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피부 미용사가 하는 마사지의 일종이 매뉴얼 테크닉이기 때문에 매뉴얼 테크닉 역시도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마사지는요, 피부와 손에 마찰이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의 특성상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모공은 확장되게 될 거예요. 모공이 확장되게 되면 모공 속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 각질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모공이 확장된다라는 건 그 뒤에 얹어지는 화장품들이 모공 속으로 잘 침투될 수 있게 도와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열이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모세혈관 그리고 혈관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의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우리의 신진대사, 림프 순환, 그리고 혈액 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매뉴얼 테크닉의 그 효과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매뉴얼 테크닉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피부 미용사가 5가지의 수기 동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5가지의 수기 동작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일단 제일 먼저 쓰다듬기, 영어로는 애플라즈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매뉴얼 테크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뉴얼 테크닉을 시작할 때도 쓰다듬기, 그리고 각 동작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바로 이 쓰다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쓰다듬기, 애플라즈가 시험에서도 가장 잘 나옵니다. 이 쓰다듬기 같은 경우는요, 손을 이용할 건데 손 중에서도 특히 손바닥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쓰다듬기 되겠습니다. 어쨌든 압이 손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5가지의 동작들 중에서 가장 압력이 약한 게 쓰다듬기 되겠습니다.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요, 다른 동작들에 비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데 특히나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쓰다듬기가 되겠습니다. 압이 약하다 보니까요, 한자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찰법이라고도 하고, 힘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해서 무찰법이라는 이름도 지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무찰법의 무자는 없을 무자는 아니고 우리가 애무하다 할 때 그 무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질 때 애무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무찰법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문지르기, 영어로는 프릭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쓰다듬기는 손바닥을 사용했다면 이 문지르기는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문질러주는 행위예요. 어쨌든 손바닥 전체에 고르게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한 점으로 힘이 몰리기 때문에 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지르기는 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안에 있는 피지, 노폐물들을 활발하게 빼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 효과적인 게 바로 이 문지르기가 되겠습니다. 압이 강하다고 해서요, 강찰법이라고도 부르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문지른다, 마찰을 해준다 라고 해서 마찰법이란 이름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요, 주무르기, 페트리사지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무르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5가지의 동작들 중에서 주무르기가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압력이 센 만큼 자극도 세겠죠? 근데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압력이 센 만큼 우리 마사지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거, 그게 바로 주무르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 림프순환, 혈액순환을 굉장히 활발하게 도와주겠죠? 우리 주무르기 하면 떠오르는 동작들 뭐가 있어요? 일단 팔을 주무를 때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목을 주무를 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주무르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듯 주무르는 걸 바로 풀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벅지에 많이 쓰는데 양손을 얹어놓고 번갈아가며 비비듯 이렇게 주물러주는 방식을 린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손을 얹어놓고 나선형, 타원형을 그리면서 돌리는 걸 바로 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위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뼈에 붙은 근육을 위아래로 밀면서 주물러주는 방식을 처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풀링, 린징, 롤링, 처킹까지가 바로 주무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무를 유자를 써서 유찰법 혹은 유연법이라고도 부르는 게 주무르기, 페트리사아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두드리기인데요. 두드리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탭이잖아요. 거기서 따온 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갤럭시 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드리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탭자를 써서 탭포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두드리기 중에서도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두드리게 되면 탭핑, 그리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두드리게 되면 슬래핑, 그리고 손을 주먹을 쥐고 두드리게 되면 비팅, 그리고 손 모양을 컵으로 만들어서 두드리게 되면 커핑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손날을 이용해서 두드리게 되면요. 그걸 해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우리 피부 미용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손가락 끝을 이용한 바로 태핑 방식인데요. 언제 많이 쓰냐면 바로 해면, 스포, 토너 이후에 토너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태핑 방법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드리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드리기는 옛부터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옛 고자를 써서 고타법이라고도 부르고 가볍게 터치한다 라고 해서 경타법이라고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마지막 동작 남았네요. 마지막 동작 바로 떨기, 영어로는 바이브레이션 되겠습니다. 이건요, 시술자가 손님의 턱에 고정을 시키고 손을 고정시키고 손가락을 차례대로 떨어주는 행위를 떨기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턱에다가 손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 아니면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5가지의 동작들 중에서요. 아까 주무르기 다음으로 압력이 센 동작이기도 하고 정말 시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압력이 너무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떨기, 바이브레이션을 해줄 때 항상 시술자는 시술의 세기와 강도, 그 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겠죠. 이렇게 5가지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게 매뉴얼 테크닉인데요. 이 매뉴얼 테크닉을 행할 때 항상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동작 하나하나가 굉장히 딱딱 끊기게 되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 테크닉을 할 때는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압력을 가지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연속성을 가지고 행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매뉴얼 테크닉을 하는 동안에 눈과 코, 입 안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굉장히 집중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집중을 해야 하는 행동들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손님과 수다, 대화를 떤다거나 침묵을 도모하는 행위 역시 침이 튀길 수 있는 위생적이지 못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집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와가지고 무방비의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피부 위에 갑자기 차가운 손을 탁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츠려들게 되고 불쾌감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 테크닉을 하기 전에 시술자는 반드시 손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뿐만 아니라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손님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요. 이 매뉴얼 테크닉 뿐만 아니라 마사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마사지들은 사실 말초에서 시작해서 심장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 이유는요, 말초 방향에 우리 피가 돌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걔네들을 끌어다가 심장에 다시 넣어줌으로써 온 몸으로 혈액이 잘 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마사지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 테크닉뿐만 아니라 마사지 전체는 말초에서 시작해서 심장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테크닉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부적인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을 관리할 때는 주름이 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름을 피듯이 관리를 해주게 될 테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인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말초에서 시작해서 심장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테크닉은 안쪽에서 바깥쪽,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겠죠? 이 내용들이 모두 여기, 그 다음 앞에 있는 여기와 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매뉴얼 테크닉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될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러 들어갔을 때 보기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몇 개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와 심장병 환자에게는 매뉴얼 테크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매뉴얼 테크닉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정적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마사지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인 혈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류에 문제가 있는 심장병 환자라던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뉴얼 테크닉을 행해선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임신한 여성이거나 생리 전후의 여성들은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매뉴얼 테크닉을 하게 되면 심신에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라던가 생리 전후의 여성들에게는 매뉴얼 테크닉을 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당뇨예요, 당뇨. 당뇨 환자한테도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당뇨 환자에게 매뉴얼 테크닉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 당뇨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혈당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 매뉴얼 테크닉을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도 매뉴얼 테크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매뉴얼 테크닉에 대한 공부가 모두 끝나게 될 텐데, 사실 마사지에는 매뉴얼 테크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의 마사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마사지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마사지 종류가 이 림프 드레나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 미용사 실기시험 볼 때 림프 드레나지가 과목으로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게 림프 드레나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는 쓰다듬기, 문지르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떨기 총 5가지의 동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림프 드레나지 같은 경우는 회전 동작과 원 동작, 그리고 퍼올리기 동작, 펌프 동작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림프 드레나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뉴얼 테크닉도 그렇고 림프 드레나지도 그렇고 우리 피부 미용사가 할 수 있는 마사지의 일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뉴얼 테크닉과 동일하게 신진대사, 림프 순환, 혈액 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순환을 촉진시켜주다 보니까 순환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셀룰라이트의 개선 그리고 예방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셀룰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셀룰라이트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순환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피하지방 밑쪽에 굉장히 노폐물들이 쌓여요. 근데 얘네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걸 셀룰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림프가 잘 순환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있을 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을 했다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인을 들으면 알겠지만 순환에 장애가 생긴 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순환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매뉴얼 테크닉, 림프 드레나지는 당연히 이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이 림프 드레나지가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모두 맞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마사지 중에서 또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두 번째가 바로 닥터 자켓법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의사 자켓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이 닥터 자켓법이 뭐냐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피부를 꼬집듯 튕겨내는 그런 마사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꼬집는 특징상 우리 피부 안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들이 쏙쏙 잘 빠져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지, 노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가 이 닥터 자켓법을 받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피부 미용사가 할 수 있는 림프 드레나지와 매뉴얼 테크닉까지 공부를 끝냈고, 그리고 마사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모두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올라간 열을 내려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팩과 마스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팩과 마스크는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팩부터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네들은 딱딱하게 굳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잘 침투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마스크의 경우는요, 굳으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침투되지 못게끔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예요. 이렇게 밀폐된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전에 발랐던 화장품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스크가 되겠죠. 이 팩과 마스크는요, 그 형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우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팩처럼 붙였다가 떼어내는 방식을 필 오프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발랐다가 물로 씻어내주는 방식을 워시 오프 타입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발랐다가 화장솜이나 티슈로 제거해주는 방식을 티슈 오프 타입이라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팩과 마스크는 그 온도에 따라 따뜻하면 원 마스크, 차가우면 콜드 마스크로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팩과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의 종류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그게 되는지 한번 진짜 볼까요? 일단 제가 온도에 따라 원 마스크와 콜드 마스크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일단 원 마스크 볼까요? 따뜻하다 보니까 피부 혈관, 모공을 확장시키겠죠?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신진대사라던가 아니면 뭐 림프순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팩과 마스크 첫 번째가 혈액과 림프순환을 촉진해 준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열을 갖다 대니까 모공이 열리겠죠? 모공 속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팩과 마스크 두 번째, 죽은 각질과 노폐물을 잘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가운 마스크, 콜드 마스크 한번 볼까요? 모델링 마스크 같은 거 우리 피부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의 진정 효과와 더불어서 탄력과 보습 효과를 주잖아요. 따라서 팩과 마스크 마지막 효과 뭐라고요? 보습과 탄력의 효과를 준다. 그래서 팩과 마스크 효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굳이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을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팩과 마스크에 속한 좀 특이한 팩과 마스크를 몇 개 보려고 해요. 일단 마스크에 특이한 마스크, 특수 마스크 4개를 볼 건데, 위에 있는 석고 마스크와 모델링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사 실기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해 봤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너무 쉽죠? 다음 볼 거는 콜라겐 벨벳 마스크인데, 이 콜라겐 벨벳 마스크가 뭐냐면 콜라겐을 이제 건조시켜 가지고 종이의 시트지 형태로 만든 걸 콜라겐 벨벳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피부에 붙이기 직전에 물을 적셔 가지고 콜라겐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피부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콜라겐 막이 씌워져 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 들어가요. 근데 다른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굳게 되면 딱딱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콜라겐 벨벳 마스크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떼어낼 때 자극이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피부가 사용했을 때도 무방한 게 바로 콜라겐 벨벳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왁스, 파라핀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촛불과 촛농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촛불에다가 초를 붙이면 촛농이 되잖아요. 그 따뜻해진 촛농, 물을 얼굴에 바르게 되고 그걸 딱딱하게 굳으면 떼어내는 걸 왁스 파라핀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 마스크에 들어가게 되고 석고 마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특수 마스크 4가지였고요. 반대로 이제 팩에서도 중요한 애들 몇 가지를 볼 건데 바로 천연팩과 한방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천연팩이 뭐예요? 네, 이름 그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게 바로 천연팩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오이팩, 율무팩, 쌀팩, 딸기팩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걸 바로 천연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천연 재료를 그냥 정제하지 않고 피부에 사용하는 게 과연 좋은 영향만 끼칠까요? 아닙니다. 우리 천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각각의 식물들은 다른 종류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약할지라도요, 우리의 피부가 예민한 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천연팩을 사용하게 되면 그 독성 물질로 하여금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도 있고,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연팩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천연 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짧고 굉장히 쉽게 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1회 분량만 만들고 나머지는 꼭 폐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겠죠. 반대로 이제 한방팩 볼까요? 이 한방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의원 가면 많이들 쓰잖아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방 재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과와 특징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팩을 사용할 땐 항상 그 효과와 목적에 맞춰서 1개 혹은 2개까지만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3가지 이상이 되면요, 그 효과들이 뭉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효과가 발현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방팩은 한방 재료를 1개에서 2개까지만 사용해야 하더라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요, 팩과 마스크가 모두 끝나게 되고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동작의 마무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해면, 스포, 토너로 끝나게 되는데 역시나 이 마무리도 해면, 스포, 토너로 끝납니다. 일단 해면이 끝나고 나면요, 스포, 온도에 따라 온스포와 냉스포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 냉스포와 온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혹여나 남아있을 잔여물이라던가 피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닦아주는 작업을 바로 이 토너라고 하는데요. 토너는 크게 3종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의 3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복습하진 않을게요.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시간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요, 우리 피부 미용사가 하는 피부 관리가 모두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 피부 미용사는 얼굴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신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신에 있는 털을 제거하는 것도 피부 미용사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이 제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 제모는 크게 일시적으로 제모하는 방법인 일시적 제모 방법과 영구적으로 제모하는 방법인 영구적 제모 방법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 제모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평소에 면도 날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 면도기를 이용해서 털을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일시적 제모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쪽집게나 핀셋으로 털 하나하나 뽑기도 하잖아요. 이것 역시도 일시적 제모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영이나 쿠팡 같은 데 보면은 화장품으로 털을 녹여서 제거하는 방식인 제모크림 역시도 일시적 제모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왁스일 겁니다. 왁스는 넓은 부위에 바르고 한 번에 많은 양의 털을 제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편리한 만큼 주의사항도 있어요. 많은 털에 묻혀가지고 많은 털 한 번에 떼어내기 때문에 힘이 많은 털에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되게 되면 자극은 엄청 센데 털은 하나도 뽑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왁스를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왁스는 털이 난 방향으로 발라주고 반드시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떼어줘야만 제대로 제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요, 이 쪽집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털을 하나하나 잡아 당기기 때문에 털 여러 개로 힘이 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쪽집게로 뽑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제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부에 덜 자극이 갈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쪽집게, 핀셋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털이 난 방향으로 뽑아줘야 우리 피부가 자극을 덜 받게 되겠죠.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왁스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왁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일단 왁스는요, 우리 쿠팡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스트립 형태로 이미 액체가 발라져서 나오는 그러한 제모 방식이 있거든요. 왁스 방식이. 근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따뜻하게 데우지 않더라도 그냥 떼어가지고 붙이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온도를 데울 필요 없이 그냥 차갑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냉왁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반드시 온도를 올려서 데워준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온왁스, 웜왁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온왁스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왁스가 식게 되면서 딱딱하게 식는 하드왁스가 있고요. 딱딱하게 식지 않고 되게 끈적이게 식는 소프트왁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따뜻하게 굳는 하드 왁스는요,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왁스 그 자체를 잡고 떼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왁스 위에 스트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 하드 왁스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 많이들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되게 예민한 피부에 넓은 부위가 아니라 되게 좁은 부위씩 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하드 왁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소프트 왁스 같은 경우는요, 굳었을 때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라 되게 끈적하게 굳어요. 그래서 왁스 자체를 잡고 뜯어낼 수 없어서 그 위에 반드시 스트립을 붙이고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스트립을 사용해서 떼다 보니까 넓은 부위를 제거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여기까지 왁스를 공부했으면 진짜 일시적 제모에 대해서 모든 공부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거 바로 영구적 제모인데요. 영구적 제모 중에서도 요즘에는 안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전기분해법과 전기응고법이에요. 얘네 둘은 전기침을 이용해가지고 모근 하나하나 꽂아 넣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그 모근을 파괴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침을 하나하나씩 꽂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전기분해법과 전기응급법은 거의, 아니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추세이고요. 최근에는 그럼 어떠한 방식을 쓰게 될까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포지 플러스 아니면 뭐 젠틀맥스 프로, 이런 레이저 제모기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러한 레이저 제모기 같은 경우는요, 레이저를 넓은 부위에 조사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모근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레이저 제모이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찔러 넣었던 위의 두 방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레이저 제모만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구적 제모가 됐던 일시적 제모가 됐던지 간에요, 역시나 제모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매뉴얼 테크닉이라던가 림프 드레나지를 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역시나 제모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 제하고 제가 세 가지를 더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사마귀고 두 번째가 켈로이드 피부예요. 사마귀는 자극을 주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켈로이드 피부 역시도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병변이 재발하거나 커질 수 있어서 이 사마귀와 켈로이드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통해서 자극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마귀와 켈로이드 역시 제모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사마귀와 켈로이드는 뭐 림프 드레나지, 매뉴얼 테크닉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식적으로는 사마귀와 켈로이드 역시 뭐 매뉴얼 테크닉 아니면 림프 드레나지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피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피부에 매뉴얼 테크닉과 림프 드레나지는 할 수 있는데 제모는 할 수 없는 피부가 존재할까? 네, 존재합니다. 바로 마지막에 보이는 점 위에 난 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일반 피부에 제모를 해주게 되면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점 위에 난 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제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생기고 그 부위에서 피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피가 나게 되면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미용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위에 난 털 같은 경우는 매뉴얼 테크닉과 림프 드레나지는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절대 제모는 하면 안 되는 피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진짜 우리 피부 미용사가 할 수 있는 피부 관리가 모두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1강부터 3강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번 강의 때 여러분들이 정말 1강부터 3강까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를 들으실 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미리 들어오셔서 문제지를 다운받고 문제를 한번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좋겠죠? 저는 그럼 다음번 강의 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